반갑습니다. 이태일입니다. 그, 시장님, 예. 질문 방식이 일문일답이므로 시장께서는 보조 발언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성인은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예. 요즘 시정질문자가 9명이나 되는데, 이거 시정질문 답변서 작성하신다고 기타 그 부서에서도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답변서를 보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좀 건의 드릴 건 지금 우리 전국에 상생형 일자리가 지역 일자리가 시행되고 있는 곳이 7곳입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최근에 그 지정된 것이 이제 부산형 그쪽도 전기자동차고 제 생각엔 우리가 좀 지역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좀 뭔가가 좀 추진해야 되는 어떤 표본으로 삼아야 된다면 저는 7개 중에서 전북 군산형을 생각해봤습니다. 군산형이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 군산조수소도 문을 닫고 GM 자동차도 철수를 하고 그 공간을 우리 명신이라는 회사가 구 GM 공장을 매입을 하고 5개 회사가 협력으로 해가지고 한 4,122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1,900여 개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회복하겠다 이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조선소는 살아있지만 기존에 한참 때 양대 조선소의 매출이 28조 정도였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아마 한 14조, 2019년도도 한 14, 5조 두 개 다 합하면 그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줄어든 걸 좀 우리 지역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통해서 좀 해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제 조선업이 어제 3월 말 그제 시에 고시된 거 보니까 그제 총 생산량의 69%를 차지하고 경남 전체 제조업 생산량의 13%를 차지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전에는 이제 조선업이 항상 한창 호황일 때는 30%까지 차지했더라고요. 30%에서 13%로 이제 하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제시 조선업 노동자는 2015년 9만 2천 명에서 2020년 2월 기준으로 5만 7천 명으로 한 3만 4천 명 감소했고요. 그 주민등록 인구는 한 6천 명 감소인데 조선업 노동자 수는 한 3만 4천 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게 조선산업 주요 경제 지표 그제시에서 고시한 내용을 보면 실업률하고 고용률은 지금 3월 기준으로 하면 실업률은 4.7%고 고용률은 60.5%인가 이래가지고 거의 전국 평균으로 수렴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조선소 노동자는 감소가 되고 있고 부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렇게 조선소 노동자들이 감소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다들 인식하고 있듯이 이전의 우리 조선호황처럼 인력을 그렇게 많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해양 플랜트가 이렇게 급감을 하면서 실제 많은 인력들이 투입되었던 그쪽 분야에서의 일자리들이 많이 감소를 하면서 급격하게 조선 인력들이 줄어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만 4천 명의 조선소 노동자가 없어졌는데 주민등록상 인구가 줄어든 건 6천 명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2만 몇천 명은 이 거제 안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거제 안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조선소로 안 간다는 얘기. 이제 조선업의 메리트가 없어졌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찌 보면 물량의 감소 이유도
큰 어떤 그거겠지만 지금 다시 그 저점 대비해서 약간 지금 이 조선족 노동자가 몇천 명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점 대비 많이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소를 이 거제시의 노동자들이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그 3D 업종으로 대변되는 작업 환경 그리고 내가 숙련공 대비 어떤 받는 임금의 어떤 격차 그게 지금은 그 굉장히 숙련공이나 지금 갓 들어온 신입사원이나 거의 이거 최저시급에 준해 가지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2, 30만 원 정도로 해서 수렴이 돼서 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뭐 이게 이런 사항이 더 가중된 게 뭐냐면 2016년도에 그 지금 이제 하청 노동자 그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550% 부활해라. 또 550%가 안 되면 300%라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때 회사 다닐 때 협력사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 상황을 좀 잘 아는데 2015년도에 5,580원이던 최저시급이 6,030원으로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의 어떤 협력사 이 보니까 임금 체계로는 이 최저임금법이 위반이 될 것 같으니까 2006년도부터 그 550%를 기본급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했던 협력사 이제 노동자들도 뭐 6,030원이 맥시멈이고 뭐 일 좀 잘하는 사람들은 한 7,000원 받고 있었는데 이게 기본급으로 막 전환이 되니까 시급이 10,000원도 되고 많이 받는 애들은 12,000원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일을 많이 하고 주 40시간 이상 뭐 잔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아졌는데 아시다시피 조선은 위기에 가가지고 우리 삼성 기준으로 한다면은 한 140개 되던 산해협력사가 70개로 줄고 통폐합하고 막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550%가 기본급으로 전환됐던 게 물거품처럼 정말 거품처럼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쟁이. 그래서 시장님이 이 우리 거제시는 제가 질문서에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웃긴데 그 정부에서도 사실은 산업단지 내 어떤 인력 미스매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조선업은 이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장님 그 거제시에 이 구직난과 구인난을 뭐 동시에 뭐 해결하는 어떤 방법 같은 거 혹시 시장님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까? 예, 예,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등록상 6천 명 정도밖에 줄지 않은 걸 봤을 때에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거제를 떠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해석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조선 황기 때 그분들이 전문 등록을 다 했다면 저희들은 거제시는 30만이 넘었을 거로 봅니다. 많은 이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실제 지역에서 일을 하지만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 플랜트 쪽이든 그 다음에 물량팀이든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거제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감이 이제 줄어들면서 그분들이 실제 거제를 많이 떠났습니다. 3만이든 4만이든 그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어떤 통계에서 드러나냐면 담배 소비세라든지 그다음에 아주독 장평동 지역의 어떤 상가의 모습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한 3만 4만 이상의 사람들이 거제를 떠났다. 저는 그렇게 일단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선 인력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거제시가 지속 고민을 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실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훈련소에 훈련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도입을 했고 지금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 거제행 일자리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전국 지자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했던 주 포인트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미스매치 문제입니다. 실제 조선의 기능 인력은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이전보다도 임금이 많이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조선소 쪽으로는 쉽게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고 그런 과정에서 기능 인력들은 계속적으로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이렇게 동시에 해결해 보자라는 이제 차원에서 저희들이 거제행 일자리를 통해서 훈련소당을 지원을 하고 그 훈련소에서 기능을 익힌 젊은 친구들이 협력사든 직영이든 취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모델이었는데 일단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일단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저희들은 자체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대 조선소로부터의 그 들려오는 그 반응도 상당히 좀 좋은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 일자리 모델을 통해서 그간에 훈련소를 기피하던 많은 젊은 친구들이 어쨌든 훈련소 입소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그 훈련소를 나온 친구들을 직영으로 채용하는 이런 좀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선 인력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조선 기능 인력을 꾸준히 양성해가는 그런 아주 훌륭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이 모델을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님이 하고 있는 거제형 청년 일자리 창출 모델 사업을 해가지고 요 보니까 635명에게 이제 일자리를 제공했네요. 제공했고 이 사업도 물론 잘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 우리 훈련소에 오는 청년들 그 20 플러스 80 해가지고 100만 원 주는 그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다른 데보다는 더 많이 주고 어찌 보면 뭐 주거비도 좀 지원해주고 이래가지고 그제시 인구 유입 효과도 있고 또 흔히 이야기하는 젊은 노동자 그 어떤 그 불러들이는 그제시로 유입시키는 효과도 있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여기에 더 엎어서 저는 여기는 이제 여기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협력사로 들어가면 최저시급 노동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여기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이 정부의 이제 지금 이제 광주형도 마찬가지로 이게 광주형이 이제 모델인데 명목 소득은 좀 줄어들더라도 이게 내가 실질 소득을 좀 올리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광주를 기준으로 한다면 광주는 이제 한 5,400억 정도 사업 중에 한 3천억 정도는 정부에서 인프라를 깔아줬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있을 테고 직장 보육센터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교육이라든지 의료가 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좀 기존에 어떤 광주 기아차 그 있는 노동자들보다 임금은 좀 작게 받지만 그 사회복지로 해가지고 좀 어떤 실질 소득은 좀 올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그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는 바는 이거 노동자는 적정 근로 조건을 합의하고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하고 생산성 향상이라는 걸 하고 사는 고용 투자를 확대를 하고 원하청 상생 그리고 고용 안정 보장입니다. 그럼 민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협의체 참여를 통한 상생 협약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정은 기업 투자금 지원, 근로자 복지 제공 이래가지고 생활 인프라 확충 등 근로자 복지 혜택 제공 이래가지고 이거 이제 일자리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일자리위원회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그 산업단지 재개조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재개조도 똑같아요. 왜 젊은 이 노동자들이 이 제조업에 일을 하러 오지 않느냐. 그래서 설문을 해보니까 청년청의 이 3단 취업 기피 사유가 힘든 일이 많을 것 같다가 43%, 급여 수준이 낮다가 14%, 그리고 놀이
휴식 시설,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 9.6% 이래가지고 거기에 어찌 보면 이제 우리도 조선 그 국가 산단이 그 지세포 빼고 조선 관련해서 국가 산단이 그 죽도, 옥포 그리고 뭐 오비 산단을 비롯한 일반 산단 7개가 5개 이래가 총 7개가 있는데 이 전체를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을 해서 이 조선업 생태계를 더 지금 아까 말씀 그 흔히 얘기해 청년층을 유입시키는 효과도 올리고 그럼 그렇게 유입된 청년층들이 이 그 조선소나 다른 일반 산단에서 일을 했을 때 좀 더 그 안에 이거 스마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장 안을 스마트 공장으로 좀 바꾸고 AI도 좀 도입하고 여러 가지 생산성 혁신을 일으킬 만한 뭐 여러 가지 기술적 투자도 하고 그리고 복지도 임금도 이렇게 하자는 게 상생형 지역 일자리입니다.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 저 도에 이제 김성갑 도의원이 그 도정 질문을 했더라고요. 도정 질문도 하고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한테 이 건을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긍정적으로 뭐 검토하겠다 이러던데 실제로 경남에서는 조선업이 여러 가지 제조업 중에 하나입니다. 원 오브 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 거제에서 조선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온리원입니다. 이게 거제시 전체 총 GRDP의 70%가 이 조선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조선산업 생태계를 유지시켜야 된다. 그런 거에서 작년 2019년도 6월 달에 또 이것도 일자리 추진위원회인데 일자리위원회하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정부에서 한 게 뭐냐면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입니다. 이쪽에서 우리 정부에서 목표로 삼은 게 이 조선은 자율 운항 선박, 전기 가스 추진선 이 생태계를 지금 현재 전체 조선소 배 중에 1.2%가 우리 친환경 선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2030년까지 이 친환경 선박 비율을 한 98%까지 올리겠다는 이게 원대한 이 계획입니다.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도 지금 친환경, 조선업이 좀 더럽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좀 스마트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여기 친환경 팩토리도 있고 친환경 선박이라는 어떤 새로운 2025년도까지 친환경 이 선박을 140척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그리고 아까 저 산업단지 그 대개조 계획, 이 세 개가 같은 의미로 물려가는 게 뭐냐 하면은 제조업이 대한민국의 근간인데 젊은 애들이 유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왜 유입이 안 되느냐? 더럽고 돈 작고 일 힘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R&D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 투자를 해서 이거 다 없애고 일할 만한 제조업 공장을 만들자. 옛날처럼 진짜 뭐 노가다 이미지가 아니고 좀 스마트하게 일도 생산성도 공정만 앞뒤 공정만 잘 쳐도 어떤 데는 10% 20% 생산성이 오르는 게 이 공정이거든요. 제 말이 좀 깁니다만은 그래서 저 시장님에게 정말 건의드리고 싶은 게 도도 물론 추진하고 뭐 도의원도 의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던데 우리는 거제시가 더 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 아까 그 청년형 일자리와 더불어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지자체장이 도에게 건의하고 도가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 선정이 되는 어떤 이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 어떻게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이 좀 계십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우리 거제가 결국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제조업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고 조선업이 그런 역할들을
이제껏 해왔고 앞으로도 조선업이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더욱더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고 찾아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조선업 흐름이 이전처럼의 그런 호황을 보장한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우울한 전망입니다. 오히려 더 갈수록 업황 흐름이 상당히 좀 불안할 거라는 그런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노와 사 그리고 정이 함께하는 지역 상생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거제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의 의지만 가지고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노동자들도 이런 부분들에서 임금이 다소 좀 삭감이 되더라도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흔쾌히 동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원청이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인식들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는 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님께서 주신 요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조선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가자. 근데 그게 회사한테만 맡겨놨을 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나서서 상생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 같습니다. 저도 100%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능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훈련수당을 지급을 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노와 그리고 사 그리고 지방 정부가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지역의 먹거리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어떤 상생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저희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좀 이어져야 될 그런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어쨌든 아까 이야기했지만 흔히 이야기하는 기존에 제가 그 플랜트 관련해서 박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이게 뭐 엔진만 기준으로 따진다면 기존의 오일 엔진에서 지금은 LNG 엔진, 좀 있으면 수소 전지죠. 수소 전지 엔진. 그 다음이 암모니아 전지 엔진으로 간답니다. 이게 바뀌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질소산화물 배출 안 하기 위해서 IMO에서 환경 규제를 해가지고 그러면 신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해양 플랜트도 해양 플랜트지만 전 세계에 떠다니는 모든 배 엔진을 다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양대 조선소 삼성과 대우는 굉장히 많은 어떤 R&D를 투자를 했고 정부에서도 무려 2030년까지 6천억을 R&D에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제시를 아까도 뭐 전기차 전북 군산이나 부산은 전기차 이래가지고 어떤 친환경 모델로 하는 거고 우리는 거제시는 친환경 선박 모델로 해서 정부에서도 6천억 R&D 투자한다고 하니까 친환경 선박 모델로 해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지금 2개 국가 산단, 5개 일반 산단을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정부 예산으로 지금 사실은 좀 영세한 우리 사업장에서는 이 복리를 잘 해줄 수 없잖아요. 직장 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줄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또 임금 이쪽에도 우리 요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청년들 임금 해주는 것도 뭡니까 우리 내가 일정 부분 내면 정부에서 해주는 내일 채용 공제처럼 그런데 그것도 청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숙련공들은 40대 이상 숙련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부분이 그 중에 하나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중에서 답 하나가 일자리 그러니까 안심공제인데 그 안심공제는 내가 15만 원, 사업주가 15만 원, 정부 또 세금이 20만 원 이래가지고 5년간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이 되지 않아도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 일자리 창출과에 우리 그 과장님 참 노력 많이 하시던데 적극적으로 좀 지침을 좀 강력한 좀 지침을 내려가지고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다고 하니까 좀 추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 그 산단을 이제 활용을 해서 상생 일자리를 잘하면, 그러려면 제가 볼 때 사국 국가 산단이 반드시 조기에 승인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명분을 넣었어요. 할 것 아니, 같으면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지금 이런 어려워지는 어떤 제조업 기반이 흔들려 가고자 하는 이런 의태로운 상황에 국가 산단이라도 빨리 승인을 받아서 거기를 새로운 제조업의 근거지로 만들어가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 거제시와 의회가 함께 좀 노력을 많이 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미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이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는데 협력사들이 난색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협력사들 아시다시피 어렵습니다. 정부 지원 그다음에 이런 거 없으면은 협력사들이 당장 운영하기도 어렵고 지금 최근에도 지금 대우나 삼성 쪽의 협력사들이 아마 올 6월을 기준으로 해서 수십 개의 협력사들이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협력사들로부터 일정 부분의 부담을 지우는 이런 부분들은 맹분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그 협력사 대표님들의 협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이다라는 저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예, 싶고요. 저는 그래서 저희들은 차라리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러면은 협력사들의 부담을 지우는 것들이 아니고 차라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부담을 하겠다. 그러면 시와 근로자들이 함께 어떤 목돈 마련을 기회를 준다든지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거제에서 소득을 얻고 소비를 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되면은 노동자뿐만이 아니고 협력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미 26억이란 그 예산을 통해서 훈련수당을 좀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복 부분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그 부분도 그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조선소에 그러니까 협력사 노동자의 고용이 안정이 되고 숙련공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일하는 상황이 만들어주면 그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은 뭐 양대 조선소 그 흔히 얘기하는 사업주들입니다. 사용자 측입니다. 그래서 저는 협력사에만 부담 주는 것도 뭐 내 개인적으로 안 맞다. 이거는 충분히 그러니까 정규직 삼성 대우에서도 일정 부분 50% 정도는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협력사 부담분을 이게 대우 삼성이 지든지 왜 결국은 이 그 혜택은 자기들이 볼 거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노사민정을 통해서 아니면 이 부분은 어떤 우리 또 있죠. 우리 노사민정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좀 조선소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지금 저임금 구조에 있는 우리 노동자들 그거 하게 되면 어쨌든 목돈 마련도 되지 않습니까? 5년 지나면 3천만 원 목돈 마련하기 쉽습니까? 이게 그 이율로 생각해 보니까 이율이 한 210%짜리 이율이라 보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시장님은 협력사 부담도 없애서 아예 뭐 노동자와 행정이 일정 부분 하자는 그 부분 아주 좋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우리 거기입니다. 도서관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예. 이게
우리 경남 사회조사 결과에 그제시 특성 항목 중에 그 인구 증가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고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 방안에 그 아까도 뭐 이야기를 좀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월등하게 높았고 그 다음이 교육문화시설에 대한 투자로 16.2%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일자리에 대한 욕구도 있지만 그래서 또 문화에 대한 욕구도 동시에 가져간다. 그래서 지금 저 내용을 보시면 그 한개 지자체 이제 현황 비교표입니다. 내가 이제 그제시 도서관 예산이 이거 2020년 그 본 예산 기준입니다. 34억 8,400만 원이고 순천시는 177억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 보니까 지금 신규 도서관 2개를 또 짓고 있더라고요. 기준에도 많은데 또 짓고 있어가지고 그 예산이 포함이 됐고 순천시는 한 해 평균 한 80억 정도 예산에 들어가고요. 천안시는 도서관 예산 70억 정도. 그리고 내가 왜 이제 순천시와 천안시를 표본으로 삼았냐면 순천시는 항상 우리 그 유사지자체, 강릉하고 순천을 유사지자체로 분류해서 나오는 거기라서 비교를 좀 했고요. 천안시는 평균 나이가 우리 동네랑 비슷했었습니다. 그제가 38세고 천안시는 37.7세입니다. 좀 땡겨주십시오. 그제시 이제 도서관 인력입니다. 그제시 도서관 인력은 교육체육관 내에 그 5담당 26명 이래가지고 지금 조직도 상이 나오는 건데 그대로 제가 좀 이제 취합을 한 거고요. 순천시의 도서관 인력은 도서관 운영과가 거기는 있더라고요. 도서관 운영과 해가지고 8개 팀 47명이 있고요. 그 천안시는 문화도서관 사업소 이래가지고 그 11개 팀 75명이 그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랑 비슷한 어떤 지자체가 도서관이랑 그 교육 인프라, 문화 인프라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제시 예산, 순천시 예산, 천안시 예산을 봤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는 인구는 우리보다 몇죠? 68만 명. 그리고 한 2.5배 되는데 예산은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순천시는 우리랑 한 2,500억 정도 차이 납니다. 근데 그 다음 자료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전남 순천시 이제 도서관 현황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 건물 연 면적이 5,021제곱미터, 2,200, 그리고 4,000, 뭐 2,300, 뭐 그리고 순천시는 우리 그제시는 제가 알기로 작은 도서관이 45개인데 순천시는 75개더라고요. 75개고 도서관도 또 저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천안시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천안시도 도서관이 4,800, 4,700, 4,400, 6,600, 5,390 이 제곱미터가 4,500제곱미터 이상 되면 그 지역 중앙관이라고 구분을 하고 3,500 이 평균입니다. 3,500 정도 되면 거점 도서관이라 이야기하고 2,500 정도 되면 지역 분관이라 이야기하고 그 나머지 아래로 가니까 그냥 작은 도서관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정부 이제 도서관 기준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요 답변서에는 시장님이 우리는 인구 대비 많이 그 권리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 도서관의 모델은 4,5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지역 중앙관 1개 그리고 3,500제곱미터 아니죠 2,500제곱미터 정도 되는 분관 3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구 비중에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거제시의 그건 현황은 현재 5개가 있고 아주동이 하나 신축 중이고 그리고 장성포 도서관이 하나 재건축 계획 중인데 장성포 도서관이 재건축되면 1940제곱미터짜리 지역 분관급도 안 되는 거 하나가 들어서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주민센터에 같이 있는 것들은 거의 뭐 작은 도서관급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커 보이지만 규모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현황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모 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좀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이제 곳곳에 이제 작은 도서관 개념의 그 도서관 시설들을 지금 곳곳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민센터라든지 공공시설 이런 걸 건축하게 될 때는 이제 복합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도서관을 거의 그냥 의무적 비슷하게 이렇게 넣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부피 확보하기도 이제 쉽고 이제 그런 이제 차원에서 지금 아주 동주민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장성포 주민센터는 인근에 이제 장성포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은 도서관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가지수는 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좀 이 규모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거제 시민들이 좀 이렇게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규모 있는 도서관 부재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이제 제가 농담삼아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애들하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홈플러스 가가지고 대충 한 바퀴 돌고 거기서 밥 먹고 옆에 삼겹살 먹는 게 우리가 누리는 문화의 다라고. 물론 이제 또 시장님 들어오셔가지고 문화에 대한 더 투자를 하고 복합 SOC에 대한 투자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왜 이 건 관련해서 이야기했냐면 어원실에 7분의 우리 어머님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두 가지를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한탄을 하신 게 정말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없다. 그리고 이제 면동의 복지, 교육, 문화, 복지 차이가 너무 차이 난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시정 질문으로 넣었고요. 지금은 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도서관에 5가지 기능으로 해놨더라고요. 예전에는 도서관이 단지 책 읽는 거기였다면 그 5가지 기능이 지식정보센터의 기능, 이게 원래 그 기능이죠. 평생교육센터의 기능, 사회문화센터의 기능, 레저 여가센터의 기능, 생활편의센터의 기능,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복합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관서에 어떤 부속되어 있는 도서관이 필요한 게 아니고 독립된 도서관이 필요하고요. 4,500제곱미터면 지하 1층에 지상 4층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정도 규모로, 그리고 각 분관을 거느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순천은 도서관 운영과를 운영하고 있고, 아까 천안은 우리보다 도시 규모가 큽니다만 거기는 아예 문화사업소, 도서관 문화사업소 이래가지고 우리 환경사업소처럼 국장급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우리 거제시의 학부형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다른 도시 아들이 충분히 누리고 누릴 수 있는 문화복지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 왜? 행정의 중심이 옛날에는 파헤치자, 짓고 보자, 깎고 보자, 이런 거 토건 중심이었다 보니까 세세한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이는 문화사업이나 투자할 여력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예산이 1조 원 시대를 넘어가고 계속 시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1조 1,000억, 1조 2,000억 시대로 갈 때, 그럼 늘어나는 예산을 어디다 투자할 거냐? 저는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행정도 저는 요즘 이 참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다. 예전에 정해진 대로 규정대로 관례대로 하는 행정은 이제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행정에 대한 과감한 상상력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도입해야 된다 생각들을 하면서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제 진짜 제대로 된 큰 규모 있는 도서관 한번 지어지면 어떨까? 근데 예산이 많이 들 텐데 이걸 우리 시민들의 모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정부와 함께 시민들의 모금과 지방정부와 함께 재원을 출연하는 식으로 해서 진짜 규모 있는 우리 거제시 도서관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좀 장기적인 이제 부분들이 필요를 하고 이런 상상들이 시작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여론화가 되고 하면은 그제도 뭐 5년, 10년을 두고서라도 장기적으로 아주 규모 있는 멋진 그런 우리 시민들이 그런 갈증을 느끼는 그런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도서관 건립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일단 그런 그 우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상을 뭐 유명한 명언 중에 뭐 혼자 꿈꾸면 뭐 상상이지만 여러 사람이 꿈꾸면 현실이 된다는데 여러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꿈을 실행시켜줄 집행부는 병강용 집행부 아니겠습니까? 그 시장님은 그 시민들이 상상하는 걸 현실화 시켜주는 분이십니다. 그 제나 시장님이나 우리 위정자라고 시민들 앞에 대표로 나왔는데 상상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꿈꾸고 그리고 또 뭐 순천이나 이런 데는 아예 그냥 도시의 어떤 그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문화도시더라고요. 문화도시. 물론 국가 그 순천만 국가 정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시정의 그걸 같이 하는 추구를 순천만을 매립을 해가지고 공장 짓자라는 걸 다 반대하고 그쪽에 넙 해가지고 하나의 그 관광 사업에 그 순천이라 하면은 그 넙 그리고 국가 정원 이래가지고 도시의 네임 밸류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우리 그제시 하면 막 한때 그 만 원짜리 개도 만 원짜리 물고 다니는 조선도시에서 이제 몰락한 조선도시 이미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올릴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렇다고 못 먹고 못 사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이거 꼭 추진해 주시고 장소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사실 저 김태수 국장님한테 한번 알아보니까 우리 공원 부지에 건폐율 40%로 해가지고 공원계획 변경을 하면 우리 공공용지 안에 도서관 지을 수 있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매입을 할 게 아니라 뭐 지금 고현항 매립지에도 공원 부지가 뭐 한 4만 평인가 5만 평 되던데 그쪽에 공원계획 변경해가지고 4,500제곱미터, 5,000제곱미터 되는 도서관 지으면 됩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비는 줄어들고 아예 없는 거죠. 부지 매입비는 없고 거기에다가 100억 정도 투자하면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저 그 정도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거제 지역의 이 도서관 현실, 그다음에 이런 학부모들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안들은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당장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적절치 않고 일단 그런 인식에서부터 모든 것들은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거는 한다 해도 충분하게 됩니다. 뭐 다른 데에 비해서 이 열악한 한 군데도 없잖아요. 경남에서 중규모도 한 군데도 없다가 이제 중규모 하나 생긴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역 중앙관 한 개에 분관 세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될 정도의 도시 규모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예, 그 다음 질문인데요. 시간이 많이 한 1분 정도 지났네요. 12시에. 나머지 하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지역사회 보장계획 그 설문조사한 걸 기반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동지역에 문화복지시설이 45개, 면지역 35개 정도. 어쨌든 이 동지역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아마 여러 가지 복지 자원들이 동지역으로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제 방에 찾아오셨던 시민분이 거제면에 사신다 하더라고요. 거제면에 사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고현 쪽에 그 거점형, 그러니까 지역 중앙관 형태의 큰 규모의 거점형 도서관을 두고 각 어떤 거점별로 지역 뭐 동부권, 뭐 남부권, 북부권에 제대로 된 도서관, 그리고 복지관.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일본에 니시도쿠시라고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 행정복지위원회 갔을 때 인구가 22만 명입니다. 근데 복지관이 6개가 있더라고요. 6개가 있는데 대규모 복지관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소규모에서 중규모 복지관을 여러 군데 해가지고 이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답변서에도 우리 시장님이 그 답변을 잘 주셨던데 지금 그 시장님이 주신 답변 그 외에 그 면지역에 복지 수요를 작은 도서관을 비롯해서 순천 정도 규모로 작은 도서관은 순천이 75개고 우리가 45개니까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멉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지역별로 소규모 복지관의 필요성은 의원님뿐만 아니고 의원님들이 자주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옥포 양정에 이렇게 되어 있는 복지관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면단이 있는 어르신들의 어떤 프로그램 혜택이라든지 복지 혜택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차별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권역별로 복지관 설립 용역을 지금 발주를 곧 할 겁니다. 발주를 하게 되면은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빠르면 내년부터라도 권역별 복지관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도록 하고 실제 이제 권역을 어떻게 묶을 거냐라는 이제 부분들도 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용역 결과를 통해서 되면은 순차적으로 옥포와 양정종합복지관에 몰리던 그 어르신들의 이제 복지 수요를 좀 이 권역별로 좀 분산시켜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유, 그 제일 마지막 답변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뭐 계획을 세워 놓았으니까 내가 보니까 아주 이제 좋은 답변 해주시는 것 같은데 나머지 오늘 뭐 나름 뭐 장시간 오전 동안 고생하셨는데 우리 오늘 제가 드렸던 어떤 시정 질문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실천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문제는 아까 상상하지 마시고 실현시켜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시정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